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지급을 나라가 법으로 보장하고 세대별 연금액을 다르게 해서 청년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 등 4대 개혁은 소명으로 알고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승패를 가를 양자 TV 토론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해리스의 근소한 우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진영은 자신의 노래를 선거에 쓰지 말라는 유명 가수들의 잇단 반발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엄청난 수해 와중에 러시아산 말들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고향 앞바다에 호화 유람선들을 띄워놓고 휴가를 즐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북한 잠수함들이 국제해사기구에 갑자기 등록됐다가 또 갑자기 사라진 사연도 있는데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124분간 했습니다.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계획을 더한 이른바 4+1 개혁의 추진 상황, 그리고 향후의 방향을 상세히 밝혔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요약한 전체의 맥락을 보겠습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정브리핑과 곧바로 이어진 기자회견은 오후 12시 4분까지 계속됐습니다. 국정브리핑의 분량과 비중부터 분석해 볼까요? 예, 이제 어제 모두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정브리핑은 집무실에서 진행이 됐는데 전체 그 41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층 기자실로 내려와서 진행된 기자회견은 무려 19명의 기자와 문답을 주고받는 83분가량 해서 전체적으로 124분이 걸렸는데요. 이 주로 내용이 아무래도 국민보고에서는 그 4대 개혁, 이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방향을 많이 설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량도 무려 12,000자로 바로 이제 5월 달에 있었던 대통령의 그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의 모두 발언 국민보고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그때 분량이 한 6,000여 자, 6,220자였다고요? 예, 6,220자인데 그거에 거의 한 2배가량이 되는 분량의 모두 발언이 있었고요. 역시 또 기자 문답도 그때보다 훨씬 길어진 이런 문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이제 개혁 4대 개혁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이 쓰인 단어도 역시 개혁이라는 단어가 34번 네. 가장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가 8번, 그리고 혁신이 7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간중간에 나온 개혁까지 합치면 59번을 네. 개혁이란 단어가 등장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건 역시 연금 개혁입니다. 3대 원칙이 중요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이 3가지입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긍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연금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 키워드는 법률로 보장, 명문화와 세대별 차등화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이거 연금 내서 연금만 내기만 하지 나 나중에 못 타먹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연금 보험률이 만일 가게 되면 2055년 되면 다 소진돼서 없어진단 말이죠. 네. 그럼 청년 누가 여기 연금에 가입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거를 아예 그냥 법률로 명시해서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이제 세대별 차등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일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재 9%를 내고 있는 것을 한 13%로 올리면 이게 이제 그 중년 이상은 이제 1%씩 이제 올리고, 대신에 이제 청년들은 0.5%씩해서 길게 이렇게 해서 올리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곧 타먹을 사람이 더 많이 내라, 이런 얘기고, 한참 남은 사람은 조금씩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논란이 많은 이른바 모수개혁에서 한 발 더 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죠. 예, 지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을 낼 사람은 이 젊은 층은 줄어들고 받아야 될 인구는 많다 보니까 이 연금 고갈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걸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는 그 비율을, 이른바 보험료율을 더 높이고 받는 부분을 적절히 조절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당연히 필수적인데, 이걸 해봐도 지금에 나온 개혁안으로는 8, 9년밖에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어떤 그 연금의 재정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조치들, 아까 말한 법률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안심하고 이 연금을 더 부을 수 있도록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러한 조치들, 그리고 또 연금의 항속성,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자동 안정 장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어떤 그 물가나 이런 경제 지표들, 그다음에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그 지표에 맞게 어떤 더 내고 또 덜 받고, 이런 조정 조치들이 자동적으로 연동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치들을 다 함께 도입을 하는 이런 구조적인 개혁, 구조 개혁이 같이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이제 왔다, 이런 걸 강조한 겁니다. 네, 앞서 계속 나온 이 세대 간의 공정성,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도 윤 대통령이 제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경우, 특히 이제 남자들의 경우 많은 경우 군복무를 가고, 또 여성들의 경우 젊은 나이에 출산을 하고, 이러다 보면 연금을 부을 수가 없잖아요. 소득이 없어지니까. 이러한 어떤 공공선의 기간 동안에 붙지 못하는 것들을 국가가 납부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다시 말해 그때 연금은 이제 국가의 재원으로 이 부분을 보충해주는, 이걸 크레딧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크레딧 제도를 지금 적게 하고 있는데 이걸 대폭 더 확대를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연금에 따른 연령에 따른 그 어떤 그 납입 비율,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어떤 젊은 층은 좀 더 완만하게 증가시켜가는 형태로 장년층에 비해서 이런 차등화를 택해서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이러한 조치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어제 또 강조가 됐습니다. 네, 자세한 실천 방안은 이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해야 되니까 국회에 가서 또 손질을 거쳐야 돼요. 그러나 큰 방향은 윤 대통령이 이렇게 정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도 두텁게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를 위한 정책들 많이 나왔죠? 예,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초연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퇴직연금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의 월 수령액이 단독 가구인 경우에 33만 4,810원 정도 됩니다. 네. 이것을 이제 대통령 임기 동안에 4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생계급여가
이렇게 깎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감액제도죠? 그렇죠. 이런 감액제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매월 퇴직금을 이제 산정해서 금융기관에 맡기면 그 이제 돈을 냈던 그 사람이 퇴직을 할 경우에 일시금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퇴직연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모든 기업이 이제 채택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개인연금인데 이것은 보험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이제 개인연금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보험회사에 인센티브를 줘서 가능하면 이제 개인들이 많이 개인연금 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노후에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것이 연금 계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을 줘서 네. 민간 기업에서 그 부분을 돌려줄 수 있게 그렇죠. 유도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윤 대통령은 현재 논란이 많은 의료 계획에 대해서도 국정브리핑과 연이은 기자회견을 통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의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문제는 마무리됐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논란에 한자로는 종지부, 우리말로는 마침표를 찍은 거죠? 예, 지금 그 어떤 우리 의료개혁에서 의사들의 부족, 이 부분은 뭐 어제 오늘 숙제가 아니라 정말 밀린 숙제고 국민적 공감대, 합의라고 할 만큼 불가피성이 이제 인정돼서 정부가 여러 가지의 그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한 해에 2,000명씩을 증원하는 5년간 1만 명을 증원하는 계획을 이미 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사들 또 전공의들이 반발을 하면서 지금 의료 공백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어떠한 대안도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증원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숫자를 단일안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한다면 협의할 수 있다라는 문호까지 정부로서는 열어놨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미 내년도 신입생을 뽑는 2025학년도 신입생 전형 절차는 이미 시작이 돼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미 이 부분을 다시 뭐 되돌려라, 원점 회귀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원 문제는 이미 마침표를 찍었다. 그리고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방안으로 집중해서 나아갈 때다. 이 부분을 어제 강조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은 최근 역시 논란이 많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요약해 볼 텐데요.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기자가 또 이렇게 물었어요. 직접 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물으니까 윤 대통령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다. 현재 비상체계는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개혁을 멈출 수는 없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통령께서 어제 얘기하신 이제 현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의 현장 응급 의료 체계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최소한의 그 원래적인 필수 의료의 부족에서 생기는 이 부분을 지금 정부가 나름 긴급하게 대처는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자꾸 의대 증원 문제 이런 부분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의 본질은 의대 증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원래 자체가 이러한 그 응급의사 또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해오지 못했던 그동안 누적된 숫자로서 어떤 부족한 데서 생긴 문제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어떤 의사를 증원한다. 의대생을 증원한다라는 문제에서 새삼 이 문제가 생긴 것처럼 하는 데 대한 다수의 어떤 억울함과 부당함을 어제 분명히 강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필수 지역
의료 어떤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 그래서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 인재 전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고 또 어떤 종합병원에 몰리는 많은 그 어떤 경증 환자들도 몰려서 여기에 적체가 되면서 정작 긴급한 환자들이 어떤 제대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떤 상급 대형 병원들은 어떤 그 전공의들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시스템에서 전문의와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어떤 PA 간호사, 진료 지원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긴급한 환자들, 중증 환자들 중심으로 대처하는 이런 시스템의 개혁으로 이제 나가야 될 때다. 이런 것을 어제 강조한 겁니다. 네. 25년은 물론이고 26년에 의대 정원 문제도 전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기대를 훌쩍 넘었고 한일 간의 수출 격차도 매우 좁아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계 수출 5대 강국에 바짝 다가섰다고 했어요. 예, 저는 뭐 올림픽 게임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월드컵 하는 거 아주 우리 한국팀 응원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도 이제 국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네. 있는데 굉장히 이제 어제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사실상 올해 전반기까지 수출이요 작년보다 9.1% 증가된 3,348억 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3.6%가 감소된 3,383억 불이었습니다. 엔화가 그냥 오히려 더 굉장히 가치가 하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무려 35불밖에 안 나잖아요. 아주 좁아졌죠. 그렇죠. 2008년만 하더라도 일본이 수출한 거하고 한국이 수출하는 거하고 한 3,600억 불 차이가 났는데 네. 이 전반기만 따지면은 이제 35억 불 차이 나니까 이게 이제 연말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본을 이제 추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이제 무역 수출국은 아시다시피 뭐 이제 그 중국이고 그다음에 미국이고 뭐 저기 독일이고 네덜란드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이 5번째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한국은 5위를 잡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한국이 이제 작년에 이제 8위 정도 됐는데 거기는 이제 좁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잡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아주 이제 오히려 일본을 잡고 세계 5위 수출 대국으로 이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어제가 왜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으냐면 네네. 어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8월 29일이고 국치일이잖아요. 경술국치죠. 그렇죠. 경술국치인데 이게 반일이 아니고 그 그 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작년도에 우리 그 개인당 국민소득 GNI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36,000불이고 일본이 이제 45,800불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 길의 참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기 때문에 어제 아주 국뽕의 그런 기분을 마음껏 느꼈습니다. 김영철 시장님 말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일화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났던데 우리 경제학 그 전문가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 고등학생이 아니 한국이 우리보다 잘 산다는데 왜 우리 보고 돈을 달라고 합니까 해서 당황했다. 이런 기사가 실려서 저는 그거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4+1 개혁의 바로 그 1인 저출산 개혁 정책들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다시 설계하겠다는 말이 나왔죠? 예, 지금까지 이제 저출생으로 우리가 그 18해 동안 사실 엄청난 예산을 퍼부었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아직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앞으로의 그 완전히 그 정말 국가 위기라고 어떤 정부가 규정한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기존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원점에서 말하자면 다시 설계를 하겠다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방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떤 수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두 번째로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그리고 세 번째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방향으로 어떤 저출생 수석시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효과 없던 대책들은 원점에서 걸러내고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도록 그 원하는 일과 가정이 병립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와 환경을 정착시키고 그다음에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강화하겠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네. 29일 기자회견에서는요. 최근 논란이 역시 많은 정부 여당 간의 소통 문제가 질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답 어땠습니까?
이제 그 기자가 여당과의 소통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하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소통이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정부와 여당 간에 수시로 전화 통화하고 또 직접 만나기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러한 문답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좀 보면 이 지금 아까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어떤 의사들의 반발 이것 때문에 의료 공백이 우려되니까 여당의 한동훈 대표는 이거를 2025년도 내년도분은 어쩔 수 없지만 2026년도에 2,000명 증원하는 건 일단 유보를 하고 의사들과 좀 대화를 해보는 방안으로 하면 어쩌겠지 않느냐라는 중재안을 이제 정부에 전달했는데 정부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사들은 미동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보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의사들은 후년도분이 아니라 당장 내년도에 할 지금 진행되는 이것조차도 하지 말라. 원점 돌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된다라고 이미 어렵다는 걸 밝혔는데 이렇게 뭔가 약간 엇박자가 자꾸 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약간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떤 다양한 어떤 그 당정 간의 소통 또 여당 의원들과의 소통으로 다기다양하게 대화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옆에 뒤에 노출된 또 앞에 있던 명패 등이 화제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원고 없는 이 또 회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부심도 드러냈어요. 예,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뒤에 있는 사진하고 앞에 있는 명패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뒤에 있는 사진이 한 5개 되죠. 근데 그 사진이 전부 다 이제 군인들하고 찍은 사진, 소방관하고 찍은 사진,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 그리고 상인들하고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그렇게 배열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내가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국가를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해 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앞에 이제 The buck stops here라고 하는 명패 있잖아요. 그 The buck stops here라고 하는 것은 Stops here. 예, The buck stops here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사실상 6.25 때 한국전 참전을 결정했던 트루만 대통령의 좌우명입니다. 해리 트루만. 그렇죠. 네.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얘기하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이런 거죠. 이 명패를 2022년도 5월 달에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했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윤 대통령한테 선물을 했고 윤 대통령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모든 책임은 자신한테 있다는 것을 되새기면서 지금 국정을 운영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그 뜻은요. 카드패가 바로 내 앞에 와 있다. 중요한 패가. 또는 아이스하키의 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내 앞에 와서 내가 어디로 치느냐에 따라 이게 결정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 국회에 조속한 협조를 당부했어요. 예, 어제 이제 대통령은 그 연금 개혁에 대해서 그 큰 틀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4일날 정부의 구체안이 나옵니다. 그럼 문제는 이것을 법률로서 개정이 될 때 개혁이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특위 구성을 하든지 해서 본격적인 논의의 틀을 갖춰서 국회가 이 부분의 개혁을 조속히 맺어달라 이런 당부를 한 겁니다. 네, 이제 버근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미국 대선 이제 70일 남짓밖에 안 남았어요. 현재 판세는 어떤지. 물론 여론조사가 다는 아닌데 그 흐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박빙, 일부에서는 초박빙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빙이긴 하지만 이제 해리스의 근소한 우세 속의 박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제 나온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데서 나온 거 보면 해리스가 한 1.7%포인트 앞서고 그다음에 또 8월 23일에서 25일 사이 실시한 모닝 컨설트의 조사 결과는 한 4%가량을 해리스가 앞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8월 초부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바이든이 후보직을 사퇴한 이후에 7월 말부터 어떤 이제 대등하게 올라오기 시작한 해리스가 8월 초부터 역전을 시작했고 지금 이러한 역전의 숫자가 조금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한 달 모금 성적을 보더라도 어떤 해리스가 트럼프의 무려 4배.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예.
한 사람이 4배를 더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유보했던 이제 민주당 지지 모금들이 왕창 모인 거긴 한데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컨벤션 효과, 이른바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리스가 깜짝 후보로 등장하면서 집중 관심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이른바 전당대회 효과는 이제 서서히 소멸되고 있다. 물이 좀 빠질 때가 됐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승부는 바로 다음 달 10일 날 있을 ABC 방송 주간의 첫 TV 토론, 여기가 아마 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승부의 열쇠를 진 건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스윙 스테이트, 왔다 갔다 하는 경합주들의 판세인데요. 어떤가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해리스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7개 경합주에 대해서는 여론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죠. 그래서 힐에서 나온 거 보면은 해리스가 한 3군데에서 앞서 있고 트럼프가 또 한 3군데에서 앞서 있고, 대신에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동률로 나왔거든요. 그 차이라는 게 1% 정도입니다. 아주 박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로이타에서 나온 거 보면은 7대 경합주에서 오히려 트럼프가 조금 더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 조금 이제 더 좋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바둑으로 치면 지금 뭐 반집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9월 10일에 이 TV 토론이 이런 여론의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색이 지금 저 미국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트럼프는 경합주를 이잡듯이 지금 돌면서 상황 반전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세장마다 틀어온 노래를 사용하는데 잇따라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 소속 음반사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트럼프 캠프에서 비욘세의 히트곡 프리덤을 SNS에 올려서 동영상에 자기네 걸 올릴 때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SNS 사용을 했는데, 이거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셀린 디옹,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 파리 올림픽에서 예. 개막식 공연 때 주목을 받았던 에펠탑에 노래 부르는 그 가수. 네. 네. 셀린 디옹 가수의 아주 유명한, 그리고 타이타닉 영화의 주제가이기도 한 My Heart Will Go On. 이 노래에 대해서도 역시 사용 승인한 적이 없는데, 그것도 주인공 두 사람 양쪽 팔 벌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때 나온 음악 네. 기억하시죠? 트럼프 캠프가 이것도 역시 무단 사용하고 있다라고 두 유명 팝스타 측에서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소송을 경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계적 록밴드 푸파이터스가 있는데, 여기에 유명한 노래 마이 히어로라는 노래도 역시 무단 사용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유족이 주장했어요. 유족이 주장했는데 이 푸파이터스 유족 측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재밌네요. 뭐냐면 트럼프 측이 이 곡을 사용 허가를 요청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트럼프로부터 이 로열티를 받아서 해리스 캠프에 기부를 하겠다. 더 사실 이쪽에서 들으면 짜증나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노래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저작권입니다. 미국의 유명 소울 음악가가 있습니다. 아이잭 케이스, 아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 유명한 건데요. 유족들이 트럼프 측에 아예 소송까지 낸 거죠? 예, 아이잭 헤이스 유족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유명한 팝스타들의 곡도 이제 무단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족이 이거 이제 이 사람 사실상 트럼프가 2000년도에도 이걸 사용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사용했는데 이번에도 또 사용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했던 곡이 Hold On, I'm Coming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행사가 끝날 때마다 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배상액 $300만, 우리나라 돈으로 41억 원의 배상을 해라라고 소송을 지금 제기한 그런 상태죠. 여러 가지로 지금 트럼프가 아주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오히려 공화당 지지층의 단단한 결집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선거는 그런 겁니다. 아직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논란과 팽팽한 여론조사를 볼 때 미국 동부 현지 시간 9월 10일, 우리로서는 9월 11일쯤 되겠죠? 두 후보가 첫
TV 양자 토론을 합니다. 자, 박 의원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아까 해리스 후보가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누려왔지만 정작 이제 중요한 것은 이 TV 토론에서 실력을 입증해 보여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TV 토론을 해리스는 사실 처음이고요. 우리가 트럼프는 잘 알다시피 어떤 유명한 그 어떤 쇼 진행자 경험이 있고 일종의 변칙 복서라고 할 만큼 아주 그 규칙 없는 토론을 마구 몰고 가면서 상대방 흔들어대는데 아주 능하잖아요. 바이든하고도 또 여러 번 실제 해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9월 달에 10일 날 있을 ABC 토론회에서, ABC 방송 토론회에서 과연 해리스가 얼마나 정책 능력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변수인데요. 사실은 이게 해리스가 아킬레스건으로 이제 언론에서 그동안 지목되어 온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말. 그 말을 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1년에 어떤 불법 이민 대책과 관련해서 과테말라 현지에서 가서 기자회견을 한 게 있었는데 이때 자 대책이 뭡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우리나라 오지 마라. 이 말만 반복했어요. 네. 그러니까 과연 정책에 구체성이 없다. 그래서 해리스는 토론 실력이 없다. 또 ABC 방송 인터뷰를 할 때도 또 말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동안 언론 노출을 상당히 좀 꺼려왔는데 만일에 이런 토론에서 생각보다 잘하네 네. 라고 하면 득점이 될 것이고 역시 못하네 하면 상당히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유명한 스타가 한 말이죠. 어떤 큰 자리는요, 챔피언의 자리는 시도하는 게 아니라 입증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했던 TV 토론 규칙을 해리스가 무시한다고 반발하고 있어요. 이거 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원래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2000년도에 2016년. 그렇죠. 2016년도 고맙습니다. 2016년도에 대선 TV 토론할 때 사실상 그때는 마이크가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트럼프가 이제 막 끼어들고 그냥 중간에다가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바이든 대통령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여기 트럼프하고 이번 2024년 대선 이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은 발언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이거 마이크를 꺼놔라. 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꺼놓고 해보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이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급한 성정 그리고 막 끼어들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그냥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데 그렇죠. 이게 안 들리니까 절제된 모습을 그렇죠. 보여요. 음이 소거돼 버리니까 절제된 모습, 과거보다 훨씬 절제됐구나. 그럼 저를 우리를 지도자로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그냥 소거된 상태로 하자고 그러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의 이 역정 궁시렁거리는 소리.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방송 끝까지 90분 동안 마이크 켜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뭐 둘이서 잘 하겠지요. 네, 트럼프는 ABC가 해리스 편이라고 하면서 나 참 이거 룰 안 바꿔주면 안 나가겠어 그러는데 안 나가진 않을 겁니다. 안 나갔다 난리 나니까. 다만 군시렁 뒷얘기하는 게 누구에게 유리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죠. 북한 계속해서 지금 수해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뭐 거기 쫓아다니는 장면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 와중에 김정은이 러시아산 말을 24마리나 수입했고 7, 8월 내내 원산 앞바다에 호화 유람선 띄워놓고 가족들과 여름 휴가를 즐긴 거 아니냐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얘기 좀 할게요. 김정은은 툭하면 백마를 타고 백두산 등을 돌아다녔죠. 할아버지 김일성을 이어받은 내가 백두혈통의 정통 계승자야.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북한, 러시아에서 말을 24마리나 들여왔어요. 예, 뭐 수마리, 그러니까 순놈이 한 19마리 정도 되고 앞마리 이제 한 5마리 정도 돼서 24마리인데 이게 오를로프라고 하는 품종인데요. 굉장히 이제 순종적이고 주인 말 잘 듣고 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인내력이 아주 강한. 그래서 이게 이제 최고가가 한 2억 원이 좀 넘는
최고가죠. 그러니까 싼 거는 한 싼 거는 이제 150 몇만 원 한대요. 그렇죠. 싼 거는 아주 뭐 낮지만 한 2억 원 정도 되는 거. 그것을 이제 24마리나 수입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상 2022년도 11월 달에도 이제 51마리를 수입을 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많이. 그런데 1년 9개월 만에 지금 이제 또다시 수입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이제 수해 나가지고 식량난에 굶어 죽고 있는데 이 말들을 이렇게 수입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이 또 말을 옮겨오는 과정이 특수운반차를 2대 동원했고 핫산 검문소를 은밀히 통과했고 그 무선 인식 칩까지 말들에게 심었다면 이게 보통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별히 이 김정은을 위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김정은이가 특히 좋아하는 말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를로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것저것 이제 신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 오를로프, 러시아산 말이라 이름이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정말 총애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말인지 궁금해요. 예, 이 우선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멋있습니다. 준마라 그러죠. 아, 예, 준마. 우리가 정말 그 아주 멋진 말, 빼어난 외모, 어떤 백마의 그 정말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데 거기에다가 성격도 좋아요. 순종적이고 인내심이 강하다고 합니다. 말에게 요구되는 그렇습니다. 품목이네요. 아주 네. 말로서는 가장 좋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김씨 일가가 굉장히 선호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그 요를로프를 타고 어떤 그 김정은이 백두산을 등정하는 이런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그때는 저 보트지 부인 리설주와 함께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에마로 이제 우리한테는 불리기도 하는데 뿐만 아니라 김주애 딸 김주애도 작년 그 2월 달에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 딸 김주애도 이걸 또 타기도 해서 또 김주애 백마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이 가격이 자체가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한 마리가 최고 200억, 2억. 죄송합니다. 2억입니다. 2억을 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가의 일종의 사치품으로 본다면 이것은 바로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치품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말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방금 박 의원 얘기한 대로 김주애의 백마가 전승절 열병식에 나왔어요. 아주 뭐 제대로 차려입고 김정은과 나란히 타고 다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자주 노출이 됐어요. 이유가 단순하지 않죠? 예, 그 이제 작년도 이제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군절이죠. 건군절 때 김정은이가 타고 다니는 말 앞으로 이제 가고 그 뒤에 이제 김주애가 타고 다니는 말이 이제 뒤에 나왔는데 그때 뭐라고 해설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는 말이다. 사랑하는 자제분이 제일로 사랑하는. 그렇죠. 네. 예, 사랑하는 자제분께서 제일로 사랑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백색말이잖아요. 백색말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이제 수입을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백두혈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하여간 백두예요, 북한 그래서 김정은 이제 일가는. 네, 백두산이라고 그래서 하얀 눈으로 덮인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얗다라고 하는 지금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백두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백마라고 하는 이 말에 이제 타고 다니는 그 자기들만 이제 이걸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RFA가요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북한 이탈 전문가를 인용해서 이번에 북한에 수입된 러시아산 말들은 기마 부대용이다. 자, 김 실장님 결의 어떠세요? 예, 기마 부대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1년 9개월 만에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김정은이 말은 따로 있고 김주의 말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죽었으면 네. 큰일 나는 거잖아요. 난리 났죠. 얼마나 이제 여기 관리를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이 말을 관리하는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폐사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말은 죽지 않았을 거라고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말을 25마리나 그러면 수입해 갔느냐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기마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행사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럼 열병식 때 사용할 거다는 거죠. 그럼 열병식이 언제 있느냐? 올해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끊어지는 해들이 이제 꺾어지는 정주년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내년도에 공산당 창당 80주년이 있습니다. 그거 그러려고 꺾어졌네요. 하면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그 아마 대대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미 이제 기마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훈련하는 연습들 그 이제 말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기마로서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분석한 것처럼 기마 부대용으로 수입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김정은 일가용입니다. 기마 부대도 의전 말이거든요. 자, 한편 엄청난 수재로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크게 요동치는 와중에 김정은이 자신이 태어난 원산 앞바다에 호화 유람선을 한 척도 아닙니다. 세 척까지 띄워놓고 여름 휴가를 즐긴 정황이 포착이 됐네요. 예, 지금 그 미국의 상업위성 플래닛 랩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난 6월서부터 8월 사이에 찍힌 거에 보면 바로 북한의 휴양지 원산 일대의 그 갈마별장 저겁니다. 예, 이제. 김정은 갈마별장 근처에 이 지금 김정은 일가의 그 전용 호화 요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금 찍혔다. 그런데 여기에 이 그 부인 리설주하고 딸 김주애가 탑승을 했는지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 최근에 이 두 사람의 행적을 보여주는 동정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저기 탔을 거다. 여기 탔고 이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은 전용 유람선, 요트까지 포함해서요. 그냥 보통 요트 아닙니다. 4척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장 작은 게 길이가 50m. 지금 보신 게 길이가 전장 80m짜리인데 수영장 있고요. 워터 슬라이드, 놀이공원 가서 보는 거까지 있다고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요트는 4개입니다. 4척이 있는데 50m짜리가 있고 55m짜리, 60m짜리 그리고 지금 그림에 막 나갔던 80m짜리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 80m짜리는 국제규격의 수영장도 있고 저기 이제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워터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 타도 재미는 있죠. 네. 그런데 김주애가 어리니까 김주애용으로 저런 이제 워터 슬라이드 이걸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수해에 정말 힘들고 괴롭고 그러는데 저걸 지금 거의 6월 27일부터 8월 달 최근까지도 한 2달 동안 계속 원산 앞바다에 이렇게 띄워놓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걸 사용하기 위해서 띄워놓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름도 없는데 띄울 리가 없죠. 그러면은 얼마나 저걸 바라보는 이제 물론 한정된 사람이 저 그림들을 보고 그리고 저기 있는 그 유람선을 보겠지만 얼마나 많은 그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네. 북한 주민들에겐 모르는 게 약인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북한이 국제해사기구 IMO에 잠수함 13척을 동시에 등록해서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곧바로 이 삭제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최근에 지금 북한의 그 잠수함 13척을 국제해사기구 IMO라고 하는데 여기에 등록을 누군가 한 겁니다. 했기 때문에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라고 GIS라는 데에 이게 내역이 올라왔어요. 이 자세한 내역들이 올라오니까 그렇다가 또 위신이 이걸 이제 보도를 했어요. 왜? 통상 잠수함이라는 건 보유 상황을 어떤 다른 나라들에게 알리지 않기 비밀리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군사적인 상황으로서. 근데 이게 갑자기 올라온 것은 아마도 북한의 이 담당하는 실무자가 실수로 올렸다가 이것이 외신에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서 아마 실수로 올렸다가 급하게 철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선수들과 웃으면서 셀피를 찍었다고 소위 노동교화형을 받게 생긴 북한 올림픽 선수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이 신유빈 선수 등과 함께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그것 말고도 사뭇 다른 모습을 이번에 많이 보였죠? 예, 북한이 이제 우리가 많이 통제돼 갖고 특히나 북한이 최근에 어떤 외부의 사상 문화를 많이 배격하는 이런 단속을 하고 있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이번 이제 파리 올림픽의 경우에 체조 경기장에서 그 미국의 시몬 바일스 선수가 어떤 그 세 번째 금메달을 따냈을 때 박수를 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 라이벌인 북한의 안창옥 선수였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이제 도마 결승전 때 어떤 북한이 남한 미국 선수들과 함께했던 무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장면 이것이 또 포착이 됐고 그리고 어떤 탁구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혼합 복식에서 이제 동메달을 딴 한국의 그 임종훈 신유빈 선수가 은메달을 딴 북한 선수들과 함께 셀카를 찍는 장면
이것이 이제 전파를 타고 세계에 펴졌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과거에 못 보던 모습이다라고 세계 언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삐약의 신유빈 선수 등과 셀카를 찍은 북한 선수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을 탈북한 전문가 의원이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그분은 이제 북한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것이 이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이제 셀피 찍고 그러면은 저게 결국 이제 노동 교화행으로 가게 될 거다.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전에도 한국 축구 선수들하고 같이 축구 끝나고 난 뒤에 저녁에 뭐 얘기도 좀 하고 그랬다고 해서 그 친구들 전부 다 교화행으로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용소로 간 적이 있는데 희죽희죽 이번에도 희죽희죽 웃었다고요? 그렇죠. 희죽희죽 웃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한국이라고 하는 이제 적대 국가인데 적대 국가의 거기 선수들하고 저렇게 희죽희죽 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우리가 북한 내부를 몰라서 그러긴 하는데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북한도 정상 국가로 가고 싶어 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제1적대국 한국 선수들 바로 옆에서 희죽희죽 웃었다. 너 메달 필요 없어. 노동교화형이야. 아니기를 바랍니다. 탈북 과학자인 이 국민의힘의 박충권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상 처벌 수위까지 밝혔네요. 예, 탈북 과학자 출신이죠. 이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금 신유빈 선수와 셀카를 찍은 북한 선수들의 경우 최대로 따지면 아마도 그 10년의 노동 교화형, 미니멈 최소로 잡아도 아마 2, 3년의 그 농장 노동을 하는 이른바 혁명화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과거에 최룡해도 예. 혁명화 한 2년 받았다고 하는 그렇죠. 얘기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혁명화라는 일종의 농장에 가서 이제 노동을 하는 이런 일종의 처벌인데 실제로 1966년이죠. 66년에 월드컵 8강에 올라갔던 북한 선수들. 그때 이제 보도는 당시에 안 됐지만 예.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북한 선수들이 이제 한국 선수들하고 그 저녁에 말하자면 저녁을 같이 하는 말하자면 뒤풀이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맥주도 좀 마시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북한에 돌아가서 정치범 수용소로 가기도 하고 또 대부분은 추방이 되는 평양에서 쫓겨났다.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을 계기로 북한의 축구의 명맥이 끊겼다. 이렇게 이제 박충권 의원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밝게 웃던 그 선수들, 어색하게 미소를 보내던 선수들, 제발 그런 일 안 당했기를 바랍니다. 김열수 실장, 박성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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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정책엔 이슈는 9월 2일 월요일부터 KTV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계속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10호 태풍, 폭염 잘 이겨내는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과 휴일 되시길 바랍니다. 9월 2일 오후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